현역 프로골퍼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가 총격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미시간과 인디애나주에서는 독립기념일 폭죽을 쏘다가 잇따라 사람이 사망했는데, 특히 NHL 아이사키 선수가 폭죽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과학자들은 변이 공장을 영국에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총격 살해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참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 누구나 지금 골프를 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쉽게 골프를 치고 그러는데, 참 이제 미국에서는 골프 치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해드리는데요. 지난 3일 토요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연휴가 한창 진행되던 토요일 오후 2시 21분쯤에 조지아주, 동남부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파인트리 컨트리 클럽 골프 코스 10번 홀 부근에서 벌어졌는데요. 네. 그 한 남성이 골프장 그 10번 홀 부근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사망자가 이 골프장에 소속된 강사이자 프로골퍼, PGA 투어에 속해 있는 프로골퍼 유진 실러, 올해 41살의 유진 실러로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조지아주의 코브 카운티의 그 경찰은 이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현재 포착을 해서 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참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이렇게 총 맞아 죽은. 그럼요. 이건 참 충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남가주나 아리조나주 같은 데서는 골프 치다가 네. 이 레드 스네이크, 방울뱀에 물리는 거는 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총기 발사에 사망한다라, 이건 좀 엽기적인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네. 더 엽기적입니다. 경찰 얘기를 살펴보면 네. 용의자가 흰색 픽업 트럭을 몰고 골프장 그린까지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몰고 와서는 그 골프를 치고 있던 유진 실러에게 접근해서 총을 쏴서 살해하고 달아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경찰이 이제 추적을 해서 이 픽업 트럭을 찾아냈는데, 이 범죄에 동원된 흰색 픽업 트럭에서 총상을 입은 또 다른 남성 시신 두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장에서 총격 맞고 죽은 골퍼 외에도 그 픽업 트럭 안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2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 두 구 중에 한 명은 이 트럭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트럭 주인이 아니고 이 트럭의 주인을 죽이고 그 트럭을 몰고 가서 골프장에서 총격 살해하고 달아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차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범행 저지르고 적당한 곳에 이제 버리고 달아났고, 이거 경찰이 찾아낸 건데, 한 명은 트럭 주인이었고 나머지 한 구의 시신은 아직 신원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좀 충격입니다. 네. 이게 무슨 갱스터 영화나 무슨 마피아 영화나 모르겠는데, 이거 좀 평범한 사건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일이 벌어진 조지아주 이 코브 카운티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면 인근의 한 주민은 한 5-6차례 탕하는 소리가 울렸다고 그래요. 근데 뭐 설마 총격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주변에 골프장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 주민이 들은 소리가 다 6-차례라고 그러니까 여러 발 쏘았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총격 살해된 그 유진 실러는 그 PGA 투어 소속의 골퍼입니다. 부인과 두 아들을 둔 가장인데, 글쎄요, 이 PGA 투어 소속의 골퍼가 이렇게 살해되는 것도 참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사가 더 진행돼서 용의자 잡으면 또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참 충격이고요. 지역 사회가 지금 경악했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총격 살해라는 이런 상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서 경악했다고 그러는데, 이 범행이 일어난 파인트리 컨트리 클럽 옆에 대학이 있어서 대학가의 주의보까지 지금 내려졌다고 그래요. 인근의 그 케네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이제 학교가 있는데, 토요일 날 이 범행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지난 4일 일요일 독립기념일 날 그 긴급 공지를 통해서 사건을 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근처 골프장에서 골프 치던 중에 총격 살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조심해라. 골프장 뭐 당분간 가지 말고 조심해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히스패닉 남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경찰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전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아이, 되겠습니다만 이 골프 골프 잡혀야 되겠네요. 네, 골프 칠 때 음. 예,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독립기념일에 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는데 현역 NHL 선수가 또 사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CNN이 보도했는데요. 지난 4일 독립기념일 밤에 NHL 컬럼버스 블루제키츠의 선수가 사망했습니다. 24살의 골키퍼죠. 머티스 키블러닉스가 숨진 사람인데요. 라트비아에서 온, 그러니까 동유럽이죠. 라트비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미시간에서 열린 한 독립기념일 파티에 참석했다가 숨졌습니다. 그 파티 현장에서 벌어진 폭죽에 맞고 숨졌는데 오작동 사고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검시소의 미치 브라운 검시관이 부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폭죽 폭발로 가슴에 외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렇게 검시관이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이 폭죽이라는 게 쏘면은 뭐 하늘로 100m, 200m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게 가슴에 맞았으면 뭐 당연히 사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쏘는 건데 가슴에 맞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슨 총으로 사람을 겨냥한 걸 쏜 게 아니라 하늘로 쏘는 거기 때문에 가슴에 맞았다는 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시관의 발표, 가슴에 외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네. 미시간주 너비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폭죽에 의한 가슴 외상이 내부의 장기 손상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폭죽이 박격포처럼 하늘을 향해 발사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 오작동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오작동이 되면서 참 운이 안 좋았던 게 기울어졌다고 그럽니다. 기울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발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머티스 키블러닉스 이 골리는 폭죽 사고 직전에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야외 욕조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욕조에 있다가 폭죽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야외 욕조 밖으로 나왔는데 이때 폭죽이 오작동하면서 하늘로 향해 쏴져야 될 폭죽이 이게 이 각도가 미끄러지면서 결국 이 키블러닉스의 가슴을 향해서 한 3m 거리에서 그냥 가슴을 향해서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폭죽에 직접 가슴을 맞았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소식인데 참 어이없이 어이없는. 근데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폭죽에 의해서 숨진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예, 또 있습니다. 이건 또 그 독립기념일 이 새벽 0시 20분,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서 3일 토요일 밤에서 4일 독립기념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새벽 0시 20분에 인디애나주 헌팅턴 카운티의 그 세레모니 타운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폭죽 폭발로 한 남성이 이제 숨진 사고가 벌어졌다고 ABC 방송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에는 폭죽의 발사 튜브 안에서 폭죽이 터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폭죽이 좀 잘못 터진 건데 튜브의 측면에 구멍이 뚫리면서 파편이 튀어나왔고요. 그래서 그 파편이 폭죽에 불을 붙이고 있던 이 사람은 폭죽에 불을 붙이다가 이게 폭죽이 좀 먼저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배를 맞고 숨졌다고 합니다. 41살의 스티븐 심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구조 요원들이 곧바로 출동해서 응급처치 시도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즉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수사 당국이 계속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이 시간에도 LA 타임즈가 사설을 통해서 아름답지 못한, 이걸 전통이라고 하면 뭐 트래디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트래디션이다. 이런 게 무슨 우리가 보존해야 될 트래디션도 아니고 당장 이거는 완전히 없애야 된다. 영구히 하지 말아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LA타임즈가 사설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할 만합니다. 이런 참 어이없는 죽음들. 이게 살인 도구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누가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겠지만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불꽃놀이, 폭죽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영국이 어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완전히 해제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예정대로 4단계 코로나19 규제 조치 해제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도 뭐 여러 번 전해드렸어요. 영국은 4단계로 나눠가지고 해제에 들어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갔다가 그런데 최근에 인도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에 확산되면서 당초에는 이미 해제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달 연기했었죠. 근데 다시 또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어제 런던 총리관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주 후 19일 월요일부터 방역 수칙 4단계를 해제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방역 수칙을 해제한다는 얘기죠. 네. 더 이상은 연기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팬데믹이 오기 전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생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인도에서 뭐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위험한 데가 영국 아닙니까? 근데 이 영국에서 이런 확산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우려감이 커지겠어요. 그렇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는 좀 그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좀 경우도 보이는데요. 영국 지금 지난 7월 1일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7,989명 거의 28,000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네. 지난 1월 29일 29,079명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정도면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였는데 네. 그때와 비슷하다. 거의 6개월여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좀 최고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최고 확산세를 보이는 이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의료계에서는 이번 영국 정부 결정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격한데 비도 소나기가 너무 심하게 내리면 일단 피하는 게 우선인데 이거 지금 피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지금 푸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심지어 그 수전 미치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보건심리학과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방역 해제 결정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지금의 엄청나게 빠른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감안하면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내린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했고 특히 이 결정의 의미는 사실상의 그 신규 변이 바이러스 공장을 영국에 증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찍어내는 공장을 영국에 세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주 참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아주 글쎄요, 좀 말이죠. 와닿는 뭐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방역을 완전히 내리는 것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공장을 지금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보리스 존슨 총리의 또 이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어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는 백신을 많이 맞았으니까 안심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19를 완전히 박멸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사실상 이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그 위험을 이제는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생활 속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네요. 예, 그래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물론 이제 국민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CDC 국장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와닿는 얘기다. 그러니까 CDC 국장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사실 하나도 안 와닿거든요. 전혀 와닿지도 않고 저 사람은 쓸데없는 헛소리만 하는구나. 정말 좀 저런 말 할 거면 말을 입을 닫든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굉장히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그 위험을 모두가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생활 속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생해야 된다는 공생해야 되는 얘기고 왜냐하면 그게 싫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거죠.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가디언 같은 경우도 영국 성인의 86%가 지금 1회 이상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수치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통제만 하면서 그렇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기약이 없거든요. 기약 없는 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얘기는 그동안 충분히
정부도 할 만큼 했고 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도 제시했고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를 다 알고 있고 그럼 그 방법을 따라서 지켜가면서 생활하면 된다. 그래서 개인들 각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라. 네. 영국 정부는 이제 그렇게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바꿨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이게 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는데 이래 놓고 한두 달 후에 만약에 뭐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막 이런다면 뭐 보리스 존슨 총리가 굉장한 비판을 받을 수도 그렇겠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또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또 결정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 지도자들이 뭐 정치 지도자들이건 방역의 또 최고 책임자들이건 간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괜찮다 그러면서 근데 수치는 또 괜찮지 않고 또 그러면서 마스크는 다 풀어도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좀 안타깝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느낌도 이제는 그저 국민 개개인 본인이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네? 아무리 뭐 마스크 풀라고 해도 나는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마스크 쓰겠다. 그러면은 쓰는 거고. 뭐 자기가 자기 앞길을 살아날 것을 자기가 개척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정말.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 옆에 같이 우리와 이제 공생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